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비트 차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정하는 것들이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것만 빼다 쓰시면 되고, 그런데 제가 설정한 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거래소 둘러보기를 클릭을 합니다. 네, 요 화면은 작죠. 작기 때문에 좌측 상단 사각형을 누르고서 크게 봅니다. 크게 보는데 여기서 이제 적용한 것들이 여기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닫습니다. 닫고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초기화를 합니다. 자, 이제 업비트랑 빗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네, 업비트는 심리도가 있으나 그 외에는 저는 다 빗썸이 좋은 것 같아요. 빗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표 추가를 누르면은 Moving Average Multiple 해가지고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5개가 생깁니다. 14, 21, 35 이렇게. 그런데 그리고 또 이렇게 일목균형표를 누르면은 이거를 체크를 또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업비트는 그런 게 체크를 해제하는 것도 없고 멀티플도 없습니다. 그래서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추가를 합니다. 그런데 총 7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은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2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5개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동평균선 하나, 둘, 셋, 넷, 5 추가를 하고, 이제 이 며칠선을 볼 것인가 그거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주식이랑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 100일선 지지받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121선 지지받고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또 15일선을 지지받고 가지만 또 21선을 지지받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주식이랑 똑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이제 5일선을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빗선 같은 경우는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 두께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투명도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얘는 없습니다. 지금 업비트는. 그래서 너무 불편합니다. 5일선으로 하고 색깔은 녹색으로, 두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잉. 그 다음에 21선 빨간색 돈. 그 다음에 61선은 갈색으로. 그 다음에 이제 121선을 갈색으로. 그리고 61선은 파란색으로. 241선은 그러니까 장기 입형일수록 깜장색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진해지도록. 근데 저는 이제 241선이 깜장색이 눈에 익어서 241선을 깜장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81선 곱하기 2 하면 481이죠. 그거를 빼고 이제 721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핑크색으로. 그 다음에 1201선 주식에서는 1201선이 5년입니다. 5년.
빨간색으로 하고 두께를 5로 하는데 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색깔을 그냥 이 색으로 진한 핑크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깜장색 241선 밖에 안 보이죠? 왜냐? 이 봉개수가 지금 보이는 봉이 241 721 20개가 안 되기 때문에 721선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길게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제 더 길게 보면은 요 선까지 이제 1201선까지 생겼습니다. 일봉으로 보면은 아무리 길게 봐도 1201선은 없습니다. 이 봉개수가 1200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밑에 있는 2평 721선이 밑에 깔리고 그 다음에 241, 그 다음에 121 이렇게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 정별이라는 소리. 정별에서 주가가 잘 가는 거죠. 지금 정별입니다. 비트코인이.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될 것이 이제 일목균형표. 근데 일목균형표는 추가를 하게 되면 엄청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하시고 싶으신 분들만 하십시오. 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분위기는 되게 보는 게 좋은데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갈색이 이 색깔이 후행 스팬이란 것인데 이게 이 후행 스팬 기법도 있긴 한데 안 보는 게 좋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누르고서 이게 색깔이 맞죠? 이게 후행 스팬입니다. 이거를 빼야 되는데 체크를 빼는 게 없죠, 얘네들은. 그래서 저는 흰색으로 합니다. 흰색으로. 그러면 빠진 게 아니라 흰색이 된 겁니다. 흰색으로 돼서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색깔이 있기 때문에 여기 딱 티가 나죠. 이렇게 이렇게 티가 납니다. 흰색으로 저렇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컨버전 라인 전환선을 저는 형광색으로 하는데 형광색이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옅은 회색으로 하고, 베이징 라인 요거는 이제 깜장색으로 합니다. 깜장색으로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기준선이 이렇게 기준선 빨간색 선 이 회색선 전환선 타면은 주가가 이렇게 잘 간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선 전환선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깜장색 얘도 241선도 깜장색이죠. 그런데 좀 틀리죠. 틀리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없겠죠.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헷갈리신 분들이 있겠죠. 헷갈리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위에 부분에서 또 추가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파라볼릭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파라볼릭. 파라볼릭은 꼭 놔야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점점점점 생겼습니다. 그리고서 파라볼릭은 무엇이냐? 파라볼릭이 밑에서 딱 있으면 주가가 상승한다. 위에서 있으면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 뜻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를 해야 될 게 볼린저 밴드입니다. 주식이 가는 길이라고 하죠. 엔벨로프도 있는데 저는 엔벨로프는 안 보고 볼린저 밴드를 봅니다. 볼린저 밴드를 했더니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기준선 이거를 또 클릭을 해서 보면은 중심선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심선도 흰색으로 해서 지워줍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그래도 흰색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지금 업비트는 빨리 이런 거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회사 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는 지금 빗썸에는 지금 심리도가 없는데 얘는 심리도가 여기 딱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심리도기 때문에 네. 심리도 빗썸은 제일 중요한 심리도가 없어요. 네. 심리도를 클릭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스토캐스틱을 두 개를 클릭을 합니다. 두 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RSI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하시고 필요 없다 하시면은 안 하시면 되겠는데 밑에가 너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RSI는 빼고 MACD를 두 개를 저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ACD 그러면 똑같은 게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네. 여기서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지표를 눌러서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14를 그냥 5일로 합니다. 5일선. 그리고 이거를 50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심리도도 또 50이 없네요. 이거를 그냥 놔두고 그래서 그리고 얘 14는 14로 그대로 놔두고 50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MACD를 12, 26, 9를 7, 100, 3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12, 26, 9는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거를 좀 줄입니다. 분위기만 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하려면은 그냥 닫습니다. 저장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닫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엽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설정한 게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워보면은 그래서 차트 설정을 하는데 요거를 띄워놓고 여기서 아무리 작업을 해도 이거를 닫아버리면은 다 말짱 날라간다. 이거를 닫고서 해야 된다. 참고하시고 자, 설정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자, 이렇게 단기 이게 스토캐스틱 5가 단기 지표거든요. 보통 5일선을 회복을 하면 이렇게 50 이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14 이거는 이제 14일선 그러니까 21선을 이제 돌파하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50 이상으로 올라옵니다. 21선을 돌파하면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방향이 지금 하락이다. 이게 시그널이 이렇게 요 선과 요 선이 이렇게 되면 데드 크로스 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하락으로 찍히는 거고 이렇게 됐다가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제 상승으로
시그널을 찍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방향이 위로 잡혔구나,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리도가 50 이상이어야 주가가 잘 간다. 지금 얘는 이때가 65였죠. 심리도가 68. 그래서 지금 희한한 게 얘가 좀 업비트 차트가 이상한 겁니다. 지금 딱 여기밖에 없는데 이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떨어진다라고 예견을 하는 건지 희한하네. 참 이때까지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빼버리시고, 이것도 빼버리시고, 이때까지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대로 보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들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요즘에 잘 갔던 것, 오미세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세구.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를 먼저 보시면은 심리도가 50 이상이었습니다. 심리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단기 지표가 50 이상으로 내려왔다가 5일선을 회복을 하면서 50 이상으로 그러니까 가장 빠른 겁니다. 먼저 주가가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가장 빠른 게 이 스토캐스틱 5다. 그리고 5일선과 21선까지 동시 돌파하면서 이 중기지표도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방향이 위로 잡히면서 상승으로 간 거죠. 그리고 횡보 등락할 적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그리고서 딱 가면서 누가 봐도 딱 갔다가 떨어졌다가 갔죠. 이제 가면서 50 이상 되면서 그러니까 이때 50 이상 됐었는데 똑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기지표가 50 이상 그리고 21선 살아있고 이평 정별해서, 그러니까 한번 흔들고서 다시 간 거죠. 그래서 이때 떨어지나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추세 매매를 하는 겁니다. 추세 매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절 잡고서 오일선을 회복하고 안착한 여기 저점과 여기를 손절 잡고서 딱 그 선을 딱 지지를 하더니 주가가 막 간다라. 그래서 이렇게 추세 매매를 하는 것이고, 그때 보조지표가 50 이상인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가,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없어야 될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빼버리시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때는 어떻습니까? 줄줄 흐를 때 이때는 심리는 또 살아있습니다. 심리는 살아있는데 주가가 5일선을 이탈하고서 50 이하로 내려가더니 중기지표도 이제 다 내려가더니 방향도 아래로 잡히더니 주가는 계속 빠졌더라.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이 시그널이 데드 날 때부터 경계를 하면 되겠죠.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50 이상이라도 네, 저기 데드가 날 때부터 경계를 한다. 그런데 얘가 좀 이상합니다. 얘는 얘 아까 얘는 지금 5로 했지 않습니까? 지표를 5. 네. 그런데 이 빗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5, 3, 1 이렇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50, 50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그런데 얘 지금 업비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차트가 업비트보다는 빗썸이 훨씬 더 좋아요. 네. 업비트는 이상한 것들만 다 추가를 해놨어요, 이게.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분위기 볼 때는 이게 좋습니다. 네. 분위기를 본다. 5일선. 그리고 또 RSI도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RSI. RSI도 네, 50 이상에서 네, 주가가 잘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0, 네, 70, 80은 항상 뭐든지 70, 80은 과열이다 생각하시고 그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 70, 80에서 대박이 터지지만 네, 과열이다 참고하시고. 난 이것도 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괜찮긴 하네. RSI가 살아있어야 된다. 50 이상으로.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두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칠게요.